안녕하십니까.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잘 알고 있죠, 이런 말. 누가 빌 게이츠처럼 부자로 만들어달라고 뗐었습니까? 불공평에도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참기 어려운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은 가부행포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을이 벌써 여럿입니다. 최근 6명이 자살하셨죠. 우리 시대의 을들을 위한 목소리. 안진걸의 으라차차 첫 방송 시작합니다. 예, 저는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체리필터의 느껴봐 듣고 오셨습니다. 예, 아마 목소리가 생소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저는 아까쯤 인사드렸던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국민본부와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실무자인데요. 전국 을들이 너무 순환을 당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TV와 같은 좋은 방송과 함께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진행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을들을 위한 방송이란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들 사실 을의 경험이 있고 지금도 을로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에 함께 해주신 분들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라는 조직이 출범했는데요. 거기에 신규철 운영위원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국민TV가 자리 잡고 있는 마포 합정역에서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 망원시장,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시장, 망원시장의 서정래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서정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편의점, 대리점에 이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문구점 협의회의 이성원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남양유업 사태의 주인공들이시고 최대 피해자인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 이창섭 회장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 5분 후쯤에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찾는데 좀 헤매고 계신다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먼저 을을 위한 방송이 이렇게 국내 방송 역사상 최초로 을을 위한 방송이 이렇게 시작된 걸 너무 저희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방송 대부분의 언론이 항상 갑과 사회경제 강자들 중심으로만 보도가 되는데 우리 국민TV의 으라차차만큼은 을의 목소리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 전달되는 좋은 방송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요즘 을들이 겪는 순환, 어떤 것이며 어떻게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신규철 운영위원장께서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을 비대위는 약칭이고요. 그 전체 이름은 전국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입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상인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2일 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갑을 문제가 우리 남양유업 사태를 촉발로 해서 전 사회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요. 저희 을 살리기 비대위에는 이렇게 남양유업이라든가 좀 편의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 문제 그리고 문구점 문제, 전통시장 문제, 슈퍼마켓, 골목상권 문제 이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이 함성이 전국적으로 다 모여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상인단체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앞으로 6월 임시국회와 올 정기국회 때까지 을 살리기 8대 입법을 반드시 이렇게 입법화 시켜서 우리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 을로 살지 말고 그런 권리들이 좀 보장되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운동하고 있는 우리 상인단체입니다. 네네. 신기철 위원장님 소개 잘해 주셨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6월 9일이면 이제 60항쟁 기념식이 있고 했는데, 이번에는 60항쟁 기념식 대신 전국 을들의 뭐 총궐기 대회가 있다는데, 한번 그 대회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을들아 모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정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 국민대회 및 중소상인 을들의 만민공동회로 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주로 많은 우리 을들이, 고통받는 을들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또 저희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단체, 제 정당들, 그리고 을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 을수호천사들이 와서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네. 뭐, 야당도 함께 한다고 들었는데, 민주당, 뭐, 진보정의당도 함께 뭐 많이 네, 나오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네. 최근에 야권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로 나오던데, 이런 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면 지지율도 오르고, 제대로 된 정치도 하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어째 민주당이나 진보정의당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뭐 두 당들, 특히 이제 진보정의당 같은 경우는 중소상인 그 위원회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원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을지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방면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또 더욱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 안철수 의원하고도 저희 을 살리기 비대위하고 최근에 긴급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우리 안철수 의원하고 또 야당들하고도 함께 우리 을들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친다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렵지만 좀 힘이 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이 아마 민주당, 진보정의당 또 안철수 나오니까 뭐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반가워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와 안철수 의원의 만남에서 뭐 라면값이 큰 화제가 됐는데 그게 지금 포털 오늘 또 보니까 어제 오늘 그제 이렇게 거의 3, 4일 그 메인 검색이던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 거죠? 현장에 신기철 네. 현장에 있으셨던데.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꼭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상 그래요? 예. 오늘 오기 전에 한번 아주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 그날 참석했던 안철수 의원님하고 그 송호창 의원님한테 좀 전화를 좀 드리려고 전화를 통화를 했었는데 마침 전화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사실 그날 좀 원래 본 취지는 아니었는데 좀 돌출적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그 농심 대리점 특약점 대리점 대표이신 우리 김진택 대표님이 사실 그날 아침에 그 농심 관련돼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한 몇 개 그 트럭에다가 라면 박스를 싣고 와서 사실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불을 지를까 하는 그런 아주 격한 심정으로 오셨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가 간담회를 열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좀 흥분된 상태에서 좀 말씀을 하시게 됐고 사실 그때 1,000원인가 아닌가 그거는 아마 안진걸 국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처럼 저는 기억되는데 맞죠? 이제 그 1,000원이란 말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농심 특약점이 어떻게 탄압을 받고 고통을 받냐면 본사가 23,000원에 그 물건을 넘겨서 실제로는 근데 매출 목표를 강요하고 압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1,000원에 팔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송호창 의원이 그걸 보고 21,000원이니까 보통 라면 한 박스 20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리점에서 받는 라면 중에 30개들이 도 있는 건데 송호창 의원은 20개들인 줄 알고 얼른 센스를 발휘해서 1,000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김진택 대표님이 780원. 무슨 소리냐?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안철수 의원 얼굴 빨개지고 송호창 의원도 당황한 걸 제 옆에서 봤는데 아무튼간 라면 값이 그날의 본질은 아니었지만 서민들의 애안이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이른바 새로운 정치나 개혁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도 좀 더 내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교훈은 그래도 된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라면을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신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면값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5개 대리를 보통 사거나 아니면 또 가끔씩 막 1+1 세일을 붙여버리니까 사실 이 라면값이 정확히 낱개로는 얼마인지 저도 사실 좀 잘 몰라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서 도대체 얼마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청취자들께서 들으시면 여기 우리 신규철 위원장님 지금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하고 바로 전화하는 사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 좀 이따 뭐 계속 의견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많은 정치권들이 국민들의 고통과 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진실하게 낮은 자세로 치열하게 듣느냐 이런 점에서 신기철 위원장님이 아마 할 말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더 네. 하고 우리 또 서정 네네. 회장님 이야기 들어보죠. 그 사실 뭐 본질과 다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우리 김진택 그 농심 대리점 특약점 대표님께서도 사실 안타까운 마음을 모 인터뷰에서 하셨고 또 본질적으로는 사실 우리 을들의 어려움들을 좀 호소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이 이제 본질과 어긋나게 이제 라면값 논쟁으로 된 거에 대해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안 의원님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 자리를 주관했던 우리 을 비대위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안 의원님께서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신 거 정말 감사의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정치 요체라는 게 바로 이런 대다수 국민들의 을들의 고통과 순환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뛰어드는 정치라는 점에서 뭐 안철수 의원이나 송호창 의원도 큰 교훈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을 지키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하던데 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정도가 아니라 온 국민이 봤을 때 정말 피눈물 나게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야만이 아마 지지율도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야권 지지율이 뭐 10%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은 더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우리 서정 회장님 우리 국민TV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이고 아마 청취자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합정역 8번, 9번 출구, 10번 출구 사이에 4,300회나 되는 홈플러스가 들어선다 그래서 1년이 넘게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투쟁해서 경제 문제 상징으로 떠올랐는데 결국 막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성과와 변화를 일궈내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인사도 좀 하시고 홈플러스 저지 투쟁 그 과정도 한번 리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좀 그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사실 저희가 그 홈플러스 이제 그 운동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과정에서 사실 주민 그 망원 시장과 월드컵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17,000여 명이 이제 서명을 좀 해주셨어요. 서명을 해주셨고 저희가 희망 리본이라는 것도 이제 그 시장에서 좀 받아서 그 목표가 이제 그 메세나폴리스 홈플러스 입점 그 예정지까지 그 다른 것이 목표였는데 그것도 이제 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사실 1년간의 투쟁을 이제 겪어오면서 그 저희가 이제 뭐 마지막에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협상 과정에서 사실 지금 안진걸 사무처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막아냈어야 되는데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 사례를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가치를 좀 느낍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1차 식품 품목 제한을 이제 외쳤고 그것이 일정 부분 이제 수용이 돼서 지금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 그것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하는 것이 이제 그 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적극적으로 그 같이 함께 해주셨던 지역 시민사회단체 한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저희랑 같이 했었는데요. 그분들한테 말끔하게 정리를 못 해드렸다는 거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말 한마디 못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가슴이 좀 무거웠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그 작년에 경제 민주화가 굉장히 그 중심적인 어떤 그 화두로 부각이 됐을 때 저희 망원시장과 월드컵 시장이 그래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을을 위한 어떤 대표성을 갖는 어떤 운동을 잘 추진해왔고 그 과정에서 그래도 앞으로 이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이 싸웠던 그 투쟁이 사실 그 바탕이 돼서 더 많은 상인들이 힘을 내고 그 이뤄놓은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것들을 앞으로 좀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 바람이었고요. 사실 이 을을 살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긴 하지만 저희 마포구도 지금 이 지역구가 을입니다. 을인데 사실 마포 을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지난 우리 그 합정동 그 사태 때도 이 마포구 지역 을이었던 을구의 그 의원이셨던 정청래 의원께서 또 사실 뭐
뭐 그분이 말을 굉장히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집회에 나오실 때마다 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신다라고 하면 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라는 멘트로 항상 뭐 그 이 지역에서 좀 이제 뭐 활동가처럼 했지만 사실 활동은 잘 하시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국회에서 사실 네. 그분이 한몫하셨거든요. 네. 대정부 질문에서 두 번이나 합정동 홈플러스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총리님한테 강력하게 또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이 합정동 투쟁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청래 의원님께서 일조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마포를 지역 기반으로 한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 정청래 의원. 이 청취자들 중에도 아마 정청래 의원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아무튼 아주 열심히 하였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하였다 이런 평가인데요. 우리 서정래 회장님께서는 말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에서 어떤 게 품목 제안을 합의했는지. 근데 우리 청취자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을 텐데 우리나라 최초로 이건 언론 보도에 확인된 거니까 제가 그냥 소개를 하면 여기 합정역 8번 축엔 9번 출구 10번 출구 사이에 있는 홈플러스는 들어왔지만 망원역에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올해 안에 철수하게 됐습니다. 이건 굉장한 우리 그 전통시장 동네 상권 살리기 투쟁 역사상 최초로 SSM 하나를 철수시킨 성과가 있었다. 그 다음에 홈플러스가 모든 걸 장악하지 못하도록 재래시장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15개 품목 제안이 합의가 됐습니다. 이거 역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순대, 떡볶이, 물오징어, 꼬다리, 뭐 국거리. 잠시만요. 일단 그 제가 얘기한 건 아니죠. 네, 그럼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죠. 저는 언론 보도를 지금 제가 여기 신문을 갖고 왔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상인회에서 말하면 홈플러스 측에서 어필을 하니까 제가 아예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품목 제안이 합의가 됐던데,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 확실히 합정동 홈플러스 가면 이런 걸 안 팔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릴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오늘 끝나고 가서 한번 홈플러스를 뒤져서 팔고 있다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걸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은 큰 희망을 주셨는데 좀 이따 또 망원시장 이야기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청취자들께서 또 의견도 올려주셨어요. 막 저는 처음으로 이런 거 해보니까 너무 떨리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나도 천반내님이 그 사이에 라면 값을 보신 겁니다. 신라면 권장 소재 가격 780원. 자, 잘해요 드세요. 정차시려고 하는 분들은 잘해요 드셔야 됩니다. 라면 780원 하나에. 그 다음에 기대만빵님이 와 이런 프로그램이었나 기대만빵. 을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네, 하나와티님 안녕하세요. 안진걸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세상에 저를 아는 분도 있군요. 예, 저도 그냥 이름 없는 을에 불과하니까 제 이름 모르셔도 되고요. 을들의 목소리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이 최근 겪었던 을의 서름이 있다면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하지만 여기 을 비대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희가 그 사연을 접수해서 저희는 바로 투쟁으로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TV에 여러 방송이 있지만 이 방송은 이 프로그램은 방송이면서도 바로 사회적으로 현안을 만들어드리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너무 절망적인 선택하는 분들이 계속 있어서 제가 마음이 무거운데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한다. 그동안 뭐 망원시장, 남양육 대리점, 배상만주교 대리점, CU 편의점, 뭐 문구점, 카센터 뭐 정말 수없이 많은 우리 중소상공인들과 을들의 현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진짜 끝까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연대나 민변도 그렇고 을비대도 그렇고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우리 을들의 친구가 있다. 여러분 다 힘내시고요. 오늘 최근에 우리 편의점 대리점에 이어서 이제 빅3 을로 뽑히는 문구점. 그러니까 대리점하고 편의점은 많이 알려졌지만 문구점도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저번에도 한번 오셨었죠. 우리 국민TV 아침에 정운현 선생님 하는. 그때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이야기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문구점 무슨 일이 발생한 거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오늘 비난을 준비하셨다는데 우리 청취자들이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살다 도대체 문방구 사장님들이 왜 모였을까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활동을 시작한 게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 활동을 시작한 건 사실 그 학습 준비물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학습 준비물 생산 유통인 협회라는 이름으로 이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학습 준비물은 학교 갈 때 아이들이 수업에 필요한 챙겨가던 준비물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다들 학교 갈 때 준비물 챙기시느라고 막 아침에 소란스러우시고 막 급하게 문방구 가서 구입도 하시고 이러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풍경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정부에서 무상교육, 무상복지 차원에서 학교에서 다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복지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는 이상하게 정부에서도 얘기 안 하고 학부모님들도 얘기 안 하고 학교에서도 얘기 안 하는데 저희가 나서서 예산 늘려야 된다. 아이들 교육이 안 되고 있다. 아무도 저희 말씀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건 예산 늘려서 아이들 복지 혜택 늘리고 대신 학교들이 아이들 나눠주는 준비물을 구입할 때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만 사지 말고 우리 골목상권 정말 영세한 문구점들에서 좀 구입을 해달라.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서 이제 이 문구업계의 큰 협동조합들, 문구인 단체들을 다 찾아다녔죠. 우리 정말 문구 소매점들이 너무너무 어렵다. 좀 도와주십시오. 지난 10년간 25,000개에서 15,000개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 학교 인근에 남아있는 건 한 6,000개 정도만 그 영세한 문구점이 남아있는데요. 근데 기존의 협동조합이나 문구인 단체들의 반응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반응이 어땠냐면 영세한 데들은 사라지는 게 시대 흐름에 맞지 않냐.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좌절을 하고 우리가 따로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처음에는 국회를 좀 찾아다녔습니다. 학습 준비물 문제, 그 교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원님들이라면 우리 서민들을 좀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여기저기 의원님들 찾아가서 하소연도 하고 했는데 참 좀 특정 정당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서민을 생각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했던 좀 힘 있는 정당에서조차도 이 담당하시는 의원님이 나라님이 어떻게 골목상권을 살리겠느냐. 그건 나라님도 못 살린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어느 정당인가요? 그런 건 말씀해 주셔서 우리 청취자들이 평가를 하게 해줘야죠. 예, 정당 이름은 말씀 못 드리고 야당 중에 제일 센 정당, 의원수가 많은 정당. 요즘은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던데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예, 가끔 저희 지금 활동하다 보면 가끔 지나가다 그분 뵀는데 계속 경제민주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지를 하락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초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핀잔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슴 아프게 함께 해주고 예, 맞습니다. 최대한 방법을 알아보자 이게 참다운 정치겠죠. 예. 근데 안 된다는 식으로 먼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이성욱 국장님 그때 뭐 울고 나오셨다는 바로 그 만남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나오면서 참 그 한강을 바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의뢰 눈물 거기서 흘리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이 시민단체를 저희가 찾았죠. 옆에 계신 이제 안진걸 처장님, 그 국회의원의 반응과 달리 처장님은 지금 생각해도 저희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3초 만에 같이 하시죠. 그리고 제 손을 이끌고 같이 온 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요. 손을 이끌고 을 비대로 제가 모시고 왔죠. 근데 여기 계신 서정예 회장님한테 저희가 굉장히 감사드릴 게 그때 저희가 처음 여기 참여연대나 이쪽을 찾아왔을 때 한참 망원시장에서 투쟁 중이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학습준비물 제도만을 이거를 개선해야 우리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대형마트에 의한 피해가 없을까? 사실 그때부터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게 참 대형마트가 무서운 게 한꺼번에 잠식을 한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잠식을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피해를 인지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세상에나 전국에 6,000개 있는 문구점에 아이들 학용품 매출하고 전국에 있는 몇백 개 있는 대형마트의 학용품 매출이 똑같은 겁니다. 50%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학습 준비물이 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형마트가 큰 문제구나. 이거 대형마트를 어떻게 이걸 상대를 해야 되나. 저희가 발상의 전환이 된 거죠.
근데 마침 망원시장하고 요 회장님들이 투쟁에서 승리를 하셨고 일부 품목이지만 품목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당시까지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야 이게 우리도 의리였구나. 사실은 대형마트라는 갑의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도 의리였구나. 그럼 우리도 하자. 해서 저희는 요즘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대형마트들에서 이제 뭐 소비자분들 불편하시니까 모든 문구는 못 빼더라도 학용품. 네, 네. 학용품은 사실 주변에서 사실 수 있으니까 아직 문구점들이 남아 있으니까 학용품만이라도 좀 빼달라는 좀 신청을 지금 그 동반선장위에 신청을 하려고 협동조합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엔 정식으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투쟁도 사실은 뭐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대형마트 대기업이랑 그 조정을 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겁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큰 문제가 터졌죠.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후보 시절에 4대 악으로 뭐 가정폭력, 뭐 성폭력, 학교폭력, 그 이제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이제 근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때만 해도 그 불량식품이 유해식품을 말씀하시는구나. 유해식품 당연히 없어져야지.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불량식품이라는 표현 때문에 야당이나 이렇게 네티즌 분들이 무슨 아폴로 쫀득이가 없어져야 될 4대 악이냐. 예. 조금 이렇게 비아냥거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 속의 과자. 노회찬 진보정당 대표는 자기가 쫀득이를 사수하는 투쟁에 나서겠다. 맞습니다. 예. 왜 유해식품을 몰아내야지 학교 앞에 힘없는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그게 화제의 tid이 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때 그 박근혜 그 당시 후보님과 그 여당에서도 그 반대 농평까지 냈습니다. 아니 이런 유해식품 없애겠다는 의지를 쫀득이나 아폴로를 없애겠다는 걸로 폄하를 하느냐. 폄하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는 역시 그런 뜻이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올 초에 식약청이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유해식품을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식약처로 승진을 했고 첫 번째 업무 보고에서 식약처장님의 업무 보고가 문방구에서 식품을 못 팔게 하겠다. 아폴로, 뭐 쫀득이 못 팔게 하겠다는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문구점들이 왜 청취자분들은 문구점에서 왜 식품을 팔아야 되지? 식품 파는 데 많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문구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매출의 그 80% 정도가 식품에서 발생을 합니다.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형마트에 의한 피해, 학습 준비물에 의한 피해가 커서 대부분 문구점들은 이 식품류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면 그 문을 닫으란 얘기죠. 선생님 혹시 동네 문구점들 하루 식품 매출 얼마나 될지 아세요? 하루 매출이요? 제가 우리 강동구 상일동에 사는데 우리 별빛 문구하고 보람 문구 두 개의 문구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얼마 전에 별빛 문구가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보람 문구 이모님은 얼마 전에 문구점이 그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데모를 했을 때 그때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이모님 만났는데 아무튼간 한 매출에 한 7, 80% 되는데 한 3, 40만 원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예.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학교 인근에 있는 문구점들 하루 평균 매출이 4만 원, 5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건 청취자분들 수입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순매출. 여기 그 매출이 5만 원이면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다들 계산이 되시겠죠. 그 저는 그래도 이거라도 좀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뭐 순수익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초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회도 했고 기자회견도 했고 언론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섰죠. 식품을 못 팔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수 판매업소라는 걸 지정을 받아라. 문구점 지정을 받아라. 근데 저희가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 판매업소 지정을 당하면 그 한 1,200가지에서 2,000가지 정도 품목을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품목이 사실은 대부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품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TV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 TV 우리한테 허가 받으면 방송국 해도 돼. 근데 허가를 받으면 조건이 뭐냐? 대신 언론이나 보도 기능은 하지 마.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으라차차 같은 건 허용 안 된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한테 허가 받으면 방송은 해도 되는데 이런 방송은 하지 마. 저한테도 똑같은 겁니다. 식품 판매
우수 판매업소 되면 허가는 해주는데 아이들 좋아하는 식품은 판매하지 마. 그럼 뭐 문구점에서 어른들 좋아하는 식품 판매하겠습니까? 네. 미남 문방구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문구점 업계 자체적으로는 불량식품은 사실은 거의 판매하지 않고 있고 예, 다 근절에 사라졌습니다. 앞장서고 있는 예. 걸 알고 있고 예. 다만 추억의 상품들이 있는데 그리고 식약청이 얼마 전까지는 우수한 업체라고 다 인증도 해줬는데 갑자기 지금 태도를 바꿔서 몰아내려고 한다. 특히 박근혜 불량식품 근절 발언에 과잉 충성하는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학교 앞에서 혹시 그 고열량 뭐 이런 거 팔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 것 같은데 탄산음료 같은 것도 안 파시고 있다면서요. 문구점에서는 거의 판매를 못 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일한 물건인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건 규제 안 하고 왜 문구점만 판매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풍당당님께서 대형마트 들어서면서 주변에 문방구도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연필 하나 사러 가려고 해도 급하게 차를 타고 대형마트까지 가야 된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건 뭐 누가 보기에도 지역 경제도 황폐화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와 불편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소녀님께서는 학교에서 지급해 주는 건 도화지 정도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구비한답니다.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이성욱 장이 말한 것처럼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또 지급 안 하는 그런 문제점이 여전히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문구점이 없으면 결국 그걸 사기 위해서 또 대형마트로 가야 되는 뭐 이런 문제점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너무나 가슴 아프게 그 뉴스를 접하고 그 녹취록도 보셨을 거예요.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 그 가장 큰 피해자들을 모아서 대리점협의회 활동을 하고 계신 회장님, 이창섭 회장님 오셨습니다. 회장님 인사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 이창섭입니다. 박수. 예. 저희가 격려 박수를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아마 격려 박수를 주셔야 될 분입니다. 정말 모질게 남양유업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됐다 해서 작년 12월부터 투쟁했는데 지금 벌써 6달이 지났는데 회사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뭐 교섭을 한다고 청취자들께서 들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되고 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그 남양유업 본사가 저질렀던 가장 나쁜 짓 너무나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몇 개 소개한 다음에 최근에 어쨌든 야당과 시민사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같이 대응해서 또 우리 청취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유통 매장에서 남양유업 제품이 한 2분의 1 정도로 판매망이 떨어진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4차 교섭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최초로 우리 국민TV에서 지금 현재 교섭 상황을 한번 국민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남양유업이라는 회사가 대리점과의 그 거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밀어내기 행위입니다. 이 밀어내기 행위라는 것은 저희가 팔려고 하지도 않고 팔 수 없는 물건들을 대리점에게 강매하는 행위죠. 저희가 주문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희가 팔려는 팔로도 없는데 강제적으로 저희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하루에 팔 수 있는 물건이 10개인데 회사에서는 전산 조작을 통해서 이걸 100개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90개에 대한 물품에 대한 대금은 다 받아가고 그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손실이 대리점에게만 다 전가되는 행위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리점의 손실을 떠안기는 이런 착취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우리 대리점에서 월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 이러면 저희가 월 100만 원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그 사업자들이니까 그 어떤 자기 임금과
그게 또 플러스 돼서 사업소득이라는 어떤 일정 부분의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어떤 마진율과 이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어떤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에서 어떤 합의를 통해서 어떤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얻어야 될 어떤 그런 이익 구조와 매출 구조를 갑의 결정권,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 그리고 판매 결정권, 그리고 그걸 또 분배하는 분배 구조, 분배 결정권까지 모두 갑이 독점하기 때문에 대리점은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팔아야 될 그 가격도 회사에서 정하고 밀어내기 해서 그 물량도 우리에게 결정해주고 그리고 어떤 판매처에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도 거의 결정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가져야 될 공정거래 시장에서의 가져야 될 공정거래 이 모든 부분을 침해하게 당하게 되고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저희 대리점 그러니까 어뢰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착취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 이익을 분배 아니면 공유하겠다는 입장이 아니고 이익을 독점하겠다. 그리고 그 이익을 착취하겠다. 이런 의미로서 쓰이는 가장 중요한 어떤 수단이 전 유통업체의 전반적으로 관행이라고 이루어지는 밀어내기 행위입니다. 이것은 경제 공정거래 시장 경제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폭력 구조라고 할까요? 저희가 그 유통업체에서 계신 모든 분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본사가 만들어 놓은 그런 밀어내기 아니면 판매 장려금 이 판매 장려금이라는 것도 결국엔 밀어내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눈속임과 같은 건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사가 정하는 원가가 100원이라면 이 100원은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50개에서 100원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것을 100개를 팔 때 100원에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 근본적으로 받아야 될 100원이라는 원가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팔 수 없는 물건 50개를 밀어내기 행위 자체적으로 밀어 행위를 자기가 당해야 된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유통업계 전반에 깔려져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유통업계 전반에 아주 쉽게 제가 표현하면 밀어내기, 그다음 판매 목표 강요가 이렇게 성행하는데 남양유업은 더 심했던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개 주문했는데 1000개 주문한 거로 조작해 가지고 1000개 값을 빼가는 거예요. 대리점에서. 그러니까 900개 값을 대리점이 강제로 떠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강매당한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못 파니까 삥시장이라 해가지고 헐값에 내다 파는 이런 이제 은어인데요. 삥시장이라는 거 형성된 거고. 거기서 항의하면 우리 녹취록 파문처럼 직원들이 뭐 그분들도 또 다른 의리였겠지만 우리 대리점주들에게 욕설하고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죽어라 그러고 이런 증언이 지금 쏟아졌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 명절 떡값 전별금 심지어는 뭐 어디 판로를 개척해 줄 테니까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각종 명목으로 돈까지 뜯어간 그래서 이건 공정거래 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데 아직도 홍원식 회장이라는 오너는 공식 사죄를 안 하고 있고 교섭장에도 나타난 바가 없죠. 근데 4차 교섭까지 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뭐 공개하지 말아야 될 건 공개 안 하셔야 되겠지만 대략 청취자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남양유업 대리점협회를 지금 사실 열렬히 응원하고 있잖아요. 빨리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될 텐데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1차 교섭 때 저희가 회사 측에 요구한 교섭 요구안이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잘못들, 그 불법 행위,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 그리고 부당한 어떤 행위들, 이 모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라. 밀어내기에 대한 불법 행위, 그리고 유통기한 상품 임박한 상품을 저희한테 막 보내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마라. 그것도 불법 행위거든요. 그리고 부당한 어떤 금품을 요구하지 말아라.
떡값 요구, 판매 장려금이라든지 각종 지원금에 대한 리베이트, 그리고 유통업체 파견직으로 나가 계시는 직원분들의 임금을 떠넘기는 거, 이런 모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이게 저희의 첫 번째 요구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런 회사 측의 행포나 불법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저희 대리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또 구성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고 거기에 관해서 회사가 적극 협조하라. 이게 저희가 요구한 두 번째 요구안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밀어내기 저희 남양유업 같은 사항에서는 저희가 전산 발주를 하는데 그 회사 직원들이 그 전산 발주 내역을 위조 변조, 그러니까 그 내용 일종의 말하면 사문서를 변조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죠. 저희가 전자 발주 시스템에서 이제 한 개를 주문했는데 5개로 변조해서 물건을 5개 보내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발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개선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자발적으로 생긴 대리점 협의회와 매년 그런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섭에 응해라. 그리고 대리점과 회사 측에 어떤 분쟁이 생길 때 그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 네. 그리고 그런 요구들을 네. 했더니 회사 측에서는 지금 대략 뭐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아직도 답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만 약간 간략하게 네.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준 그 교섭 내용을 제시한 내역을 보면 뭐랄까 처음에 이 그 타이틀이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요구한 내용을 다 들어준 듯한 이런 문구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다음에 어떤 그들이 또 다른 마음을 먹었을 때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이 힘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과거의 일을 또 행할 수 있는 어떤 여지 부분을 만들기 위한 문구들을 다 넣어놨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발주 시스템을 전혀 발주의 변경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개선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대리점주들이 동의를 하면 변경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가자. 그럼 결국에는 그들이 또 저희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어떤 회유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자기들이 그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정기적 교섭이라든지 대리점 존속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실제로 말하면 회사 측에 제시한 내용은 뭐 포장만 그럴듯하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어떤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제시안인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5차 교섭이 실시될 예정이고 회사 측은 또 그 사이에 관변 대리점 협의회를 만들어서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이 그걸 확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계속 청취자들께서 우리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 선생님들 계속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우리 국민 청취자들께서 글을 많이 올려주셨네요. 많이 듣고 계시네요. 영업사원도 힘들어요 님께서 실제로 2000년도에 갑에 영업을 했을 때 기억난다. 땡처리 씨 영업사원이 팔아주고 로스 금액은 영업사원이 책임져서 돈 없어 퇴직 못하는 선배들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대리점에 다 못 떠넘기고 영업사원 본인이 또 떠넘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고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도 의리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다만 좀 더 일탈해가지고 막 욕하고 돈 뜯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치우지아님께서도 도매상이 30% 물건이와 넘쳐남겠네요. 90년대 중반에도 그랬던데요. 불평등하게 20년이 넘었는데 공정위는 놀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됐다니까 도매에 뭐 30% 이상 더 물건을 떠넘겨가지고 물건이 넘쳐났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많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아까 전에 우리 그 전국을 비대위 소속되어 있는 농심특약정협의회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라면값 물어본 건 좀 오바 아니었냐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신규철 운영위원장님도 안철수 의원과 송호정 의원님한테 약간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저희들 생각에도
그날 만남은 굉장히 진지하게 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만남이었는데, 좀 그 부분이 언론이 그 부분만 주로 보도해서, 근데 다만 그 김진택 농심특약점의 대표님이 그 농심 본사로부터 어마어마한 탄압과 고통을 겪다 보니까 정치인 누구라도 좀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걸 좀 이렇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이 있으셨다라고 청취자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훈이님이 라면값 서울의 2리터 얼마인 줄 아세요? 진행자 아세요? 저한테 물어주세요.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저는 2리터를 안 사서 서울의 1리터를 자주 사는데, 1리터는 보통 예전에 마트에서 2,150원인데 최근에 2,350, 2,400원. 동네 마트에 가면 2,400원도 하고, 2리터는 그거보다 좀 더, 마침 우리 플란더스에 계에서 우유를 날랐던, 파트라시보다 더 비참한 처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남양유업 대리점의 선생님 계시는데, 회장님, 서울우유 2리터는 얼마쯤 되죠? 2리터 용량은 없고요. 제가 알기에 1.8리터, 2.3리터 이렇게 있는데 2.3리터는 경우에는 한 5,2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정도.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먹는 그게 네. 그게 1.8리터인가요? 예, 1.8리터입니다. 그게 그 남양유업 그 유명한 뭐 GT 예. 그것도 한 2,400원 안팎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1리터짜리 1리터 그러니까 그게 1리터에 예, 카트라팩이라고 그러죠. 그 1리터입니다. 아, 그게 1리터.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먹는 게 1리터짜리. 예, 우리 훈이님께서도 아마 이제 을 비대가 열심히 활동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그래도 뜻 있는 정치인들에게 그런 잘 알기 어려운 질문을 던진 건 좀 오바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신규철 을 비대위원장님, 많은 정치자들이 을 비대가 열심히 활동하는 건 좋은데 특히 새누리당은 관심 없는 의원들이 많은데 그 의원들한테 그런 걸 물어봐야지. 또 관심 있는 자리에 간담회까지 초대해 주신 의원들한테 그걸 물어본 건 좀 오버 아니었냐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간략하게 아까 전에 해명도 하고 약간 미안한 마음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물어보셨어요. 정말로요. 네. 하고 사실 뭐 맨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도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전화를 좀 드려서 돌출적인 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전화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두 분께. 근데 지금 뭐 일정이 있으셔서 통화는 안 됐습니다만 문자만 남겨놨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날 자리는 우리 농심특약점 대리점주님께서 사실상 이 활동에 대해서 그 본사 측에서 다른 분들을 회의하고 협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전화를 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압박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격앙된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민생에 접근하시려면 좀 작은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다 보면은 이번에도 보면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 상생으로 다 버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땜빵식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좀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려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알고 그렇게 나가셔야지 자칫 대충 알고 계셨을 때는 반대 측에서 상생을 위해서 아니면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라는 반론에 있어서 대부분 뭐 중간쯤에 어설픈 이런 형식이 있다 보니까 편법, 불법이 또 만들어지는 이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민택 우리 회장님께서 좀 더 세세하게 좀 알아주십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네, 충분히 상황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절박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호소가 있었는데 일부 좀 언론에 의해서 그게 오버된 것처럼 부각된 게 있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좋은 어쨌든 예를 들면 지금 을 비대위나 참여연대 등에서 새누리당에 간담회나 면담 요청하면 답이 안 옵니다. 그래도 민주당, 진보정의당, 안철수, 송호정 의원은 제안을 하면 바로 약속을 잡아주고 이야기는 들어주거든요. 그건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구별해서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만 너무 부각된 것에 대해서는 또 을비대위 신규철 운영위원께 을비대위를 대표해서 또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또 전하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맞습니다. 막
진짜 나쁜 사람들하고 싸워야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것으로 서로 좋은 뜻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너무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정래 회장님도 아까부터 예. 계속 하실 이야기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제가 그 남양유업 그 지금 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게 그 물품이 납품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판매되는 어떤 과정들을 좀 봐요. 근데 이것도 사실 골목 상권이 일정 부분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대리점에서 상품 공급하기가 아마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근데 그 사실 그 판매라는 것이 뭐 대형 슈퍼마켓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SSM 이런 또 그 대형마트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물량을 뭐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뭐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상권이 좀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게요. 사실 저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요, 그러니까 그 일명 그런 거죠. 시장에서 판매를 많이 하는 매장에서는 사실 뭐 가격도 뭐 맞춰가지고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사실 저희도 지금 그 합정농 플러스 이제 사태가 끝나고서 사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꽤 애를 쓰고 전단지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홍보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가격 경쟁력을 조금 더 낮게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에 그 상대 그 납품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어떤 조정이 납품 그러니까 그 가격 조정이 될 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뭐 채소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골목에 있는 그 상점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대리점 문제도 사실 좀 쉽게 쉽게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생산을 하고 있는 남양유업 그 회사에서 그런 어떤 공급이 그 되는 것이 소비가 집중되다 보니 결국 대리점은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몇 군데서만 그것을 물량을 해결해내고 하는 것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 비단 이 남양유업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일단 아까 문구점 그 여기 협회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거 그 골목 상권을 살려야지만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뭐에 그 문제가 그 귀결이 되냐면 결국엔 대형마트다. 대형마트와 SSM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규제가 되고 그것이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을 큰 틀의 어떤 방향을 모색만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지금 전문가들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전문가들을 대형 재벌에서 양산을 해내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정보를 취득하고 했을 때 차후에 올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즈음에서 이제 재벌도 좀 놓고 또 이제 그 기업에서도 그 뭔가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식 정한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규범으로 만들어지고 할 때만이 이런 문제는 점차 줄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정래님께서 예전에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기억하면 예전에는 재벌 대기업은 생산만 하고 유통은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대리점이나 어떤 상사라고 판매했었는데 어느 순간 재벌 대기업이 유통까지 뛰어들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대리점, 편의점, 가맹점까지 이렇게 진출하고 제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을비대위와 참여연대 등이 경제민주국민본부가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특히 그중에서 뭐 이미 들어선 대형마트나 백화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판매 조직은 유통 조직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넘기자. 그럼 아마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겠죠.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마침 우리 회장님한테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모난 개구리님이신데요. 되게 정겹게 써주셨어요. 저희 엄니가 시장 가서 반찬 사고 현금 영수증 해달라 했더니 미친 사람 취급받았대요. 요즘은 어떠세요, 회장님? 근데 현금 영수증 다 발행해 주시지 않나요?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그 네. 데이터 조사를 했는데 지금 70% 정도 이제 이제 카드 단말기가 이제 설치가 돼 있고 예. 그 카드가 이제 가능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 국민 TV 방송이니까 제가 좀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요. 예.
그 지금까지는 대형마트에서 그 전통시장 그 골목상권 어떤 문제를 부각을 시키기 위한 논리는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투쟁할 때도 뭐 이제 기사가 뜨면은 거기 밑에 그 이제 그 자주 나오는 얘기가 너희들은 뭐 그 환경 개선도 하지 않고 뭐 청소도 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하고 이런 얘기가 쫙 제일 먼저 이제 올라오는 게 카드 결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선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개선이 많이 됐고 시장에서도 자구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결제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대형마트에서는 대파한단을 가지고 그것만 결제하지는 않거든요. 대파한단에 1,000원짜리만 가지고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구매를 다 해서 카트에 싣고 온 것을 가지고 마지막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어떤 조직에서 이제 움직여지는 시스템인 것이고 시장이라는 것은 만약에 망원시장 88개의 점포가 있어요. 88개의 점포가 다 각계의 어떤 업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대파 한 잔, 한 10명이 서 있으면은 10명에서 그걸 커버를 하려고 하면은 다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사실 일상화돼 있어요. 전통시장은. 하지만 그것도 좀 그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카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카드도 지금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실적인 것도 좀 그 고객님들도 이제는 좀 이해하셔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항상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제는 카드 단말기에서만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닌 진짜 지금 요즘에 티머니라는 것이 활성화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소액 결제 시스템 뭐 그런 것들. 그럼 만약에 지금 그 정부에서 전통시장에 맞는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해서 그냥 삑 소리 나고 1,000원짜리 하나 그 버튼 누르면은 1,000원이 결제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예. 카드 결제해가지고 영수증 받고 이거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 부분도 있거든요. 가맹점 수수료도 나가야 되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수입에서. 그렇죠. 뭐 그거야 이제 지금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집은 대부분 아마 굉장히 손이 많이 딸리거나 그런 집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집들도 손이 딸리거나 가맹점 수수료가 부담스럽거나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 지금 뭐 그 시장 상인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있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 모든 전통시장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 고객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 전통시장은 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전체를 다 카드 결제 안 된다. 뭐 그 시장이 굉장히 더럽다. 지저분한 환경이다.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 전체를 몰아가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이 우리 좀 청취자들께서도 지금 물잡이님께서 당근 하나 고등어 한 마리 사면서 단말기 사용을 기대하는 문제가 있더군요. 상점 사장님 앞주머니에서 잔돈 꺼내기 바쁩니다. 뭐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니까. 그다음에 가자동님께서는 대형마트 물건 절대 싸지 않습니다. 거의 눈속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 끌고 기름값 버리고 대형마트 가느니 동네 마트 가십시오. 그게 서민 살리는 길입니다. 뭐 이런 중요한 또 문제 주셨어요. 이렇게 응원도 주셨는데 아무튼간 아까 전에 우리 네모난 개구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금 망원시장 이런 데는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주차 문제도 상당히 해결하고 뭐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네모나님은 저희 망원시장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아마 그 시장에 여전히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 너무 안 된다거나 또는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도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일부 재래시장 점포들이 있는 건 좀 국민들에게는 좀 불편할 기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 전국을 비대위는 그런 겁니다. 우리 망원시장 오셨지만 아마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도 하면서 재벌대기업도 규제해달라는 거잖아요. 재벌대기업 규제만 해달라고 우리 노력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의 상징이 바로 망원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제 뭐 KBS 뭐 6시 내 고향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을 뭐 2일 연속 녹화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던데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제가 그 합정동 홈플러스 이제 사태 때는 그 실무를 맡아서 이제 앞에서 이제 좀 끌어왔지만 제가 그 합정동 홈플러스가 끝나고 나서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3월 달에 이제 제가 이제 상임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고 첫 번째 하고자 했던 것이 전통시장도 대형마트와 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는 가장 큰 것이 상인들의 어떤 화합이었습니다. 화합과 상인들의 어떤 의식이었는데 작년에 1년 동안 저희가 그 시장 그 전면 철시를 5번 했고 5번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결속됐던 그 힘이 그 저희가 품목 회의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채소 가게가 8군데가 있고 그리고 저녁점에 5군데가 있고 생선 가게가 이제 4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대형마트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채소 가게에서 상품을 결정해 주십시오. 사실 그 상품을 매입해 온다는 것이 각자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다 틀리고 품질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7군데의 그 채소 가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상품을 결정을 했어요. 정육점도 마찬가지고 생선 가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이제 일단은 저희는 합정동 홈플러스가 오픈이 3월 14일 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어떤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최근에 그 데이터에 의하면은 저희 마트 중에 지금 2,400명 정도가 둘째, 넷째 주 전통시장 가는 날 오던 고객 수가 3,600명으로 늘었습니다. 결국에 한 50% 이상이 이제 늘은 거죠. 근데 거기에는 한 번도 전통시장에 안 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네모난 개구리님처럼 현장에 와 보신 분들은 전통시장도 이제는 대형마트와 견주어서 시설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거 충분히 소화해냈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젊은층 고객들이 망원시장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네. 굉장히 많아졌고 6시 내 고향을 촬영하게 된 계기도 망원동에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한 분 계신데 야 망원시장이 이런 곳이네. 아, 너무 좋다 그러면서 예, 그래서 이것은 한 거군요.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꼭 한번 보여야 되겠다. 네. 라고 해가지고 감독님한테 좋습니다. 적극 그러면 이 추천했다고 방송 합니다. 끝나고 우리 국민TV 스태프들 모두 모시고 네. 망원시장에 가서 좋습니다. 정겨운 좋습니다. 음식들로 네, 좋습니다. 마침 또 역사인식님께서 청취자 옛날에 동네 인심으로 살던 시절이 그립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 배부른데 대형마트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정말 마을 공동체와 흥정과 덤과 대화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신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도 즐겁습니다. 사실 청취자들께서 제가 오늘 처음 진행이니까 좀 미숙한 게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음악도 막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오늘 너무 진지하세요. 우리 재래시장, 전국을 비대위, 남양옆 대리점, 전국 문구점 아주 절박한 을 들이시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음악도 못 드리고 지금 1시간 10분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잠시 시원한 음에서 음악을 이제 듣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서 6월 9일 전국 을들의 만민공동회를 청취자들께 적극 홍보 및 참여도 요청드리는 건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이제 심층적으로 예를 들면 상가 세입자들은 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쫓겨나는가 그 원인과 배경을 우리가 검토하다 이래서 충분히 더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오늘도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청취자들께 좀 지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저는 되게 생활 속에서 아주 재밌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 을들의 반란, 을들의 고통이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재밌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예, 잠시 시간 음에서 우리 산울림 노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분위기는 매우 암울한데 그래도 좋은 노래 들으니까 좀 힘이 나네요. 네. 우리 신규철 위원장님, 서정 내장님, 산울림 엄청 좋아하셨죠? 지금도 좋아하죠? 네, 저도 되게 애창곡이 많았었습니다. 예. 창문 너머 어렴풋이 생각이 나겠죠. 이 노래가 옛날에 노래 제목이 가장 긴 노래로 막 꼽히고 그랬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공룡이 살고 있었던 내용과 나와가지고 그 기록이 깨졌던가 막 그랬던. 그래서 점점 긴 제목이 막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계속 우리 청취자들께서 현충일날 아마 나라 걱정, 돌아가신 민주열사, 순국선현들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또 경건한 마음으로 아마 밖에 안 나가시고 우리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되게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우런 짜이마님, 크크 진행 너무 잘하고 계시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튼, 네모난 개구리님이 하나 더 주셨어요. 카드도 가능한 곳인데 그래도 현금 그것도 4만 원치 사신 거고 나름 대마트 머리 시장 가시는데 현금 영수증 안 해주시니까 기분이 많이 상하셨대요. 예, 개구리님, 저희가 전국 을비대위가 전국 유통상인연합회랑 큰 조직이 있고 또 재래시장 중에도 개별 시장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부터 그런 거 고치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기대 한번 해주십시오. 끝까지 애정가지고 아마 더 많이 노력하실 겁니다. 돌멩이 팔님께서는 음악 없어도 괜찮아요.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도 협동조합 포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 영업소 배달 사원님, 우리 이건 저희도 기담아 드려야 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업소 하시면서 배달 사원들 근로기준법 다 지켜주었나요? 선거만 하면 장업자들 대부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지지하시던데 박근혜가 아니고 반근혜라고 쓴 거 보니까 공약을 반만 지키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싶고요. 오타이실 수도 있고. 일단 저는 공약을 반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공약을 후퇴시키니까 그렇게 이해됩니다. 이제 와서 말이라도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격앙된 태도로 라면값 물어서 곤란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예 라면값이 계속 화제가 되는데 맞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그건 약간의 좀 오바된 사태였다 약간 설명을 드리고 또 사과도 드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지금 글을 많이들 올려주시는데 대부분 응원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면서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과 특히 정치적으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여당을 지지한 건 문제있지 않느냐. 오히려 중소상공인들 주기가 앞장섰던 이건 이러면 저희가 여당과 야당을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하는 분들 또는 시민사회단체 하는 분들의 아주 오래된 고뇌였거든요. 이상하다. 최근 한 10년 동안 현 이른바 지금 야당 민주당이나 진보정의당이나 안철수 송호창 그룹 같은 분들은 재벌 대기업의 규제에 앞장서고 재래시장 살리기 앞장선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선거 때는 왜 여당이 더 훨씬 많이 나올까 이런 궁금가 있는데 우리 신기철 위원장님이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본인도 또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서정래 회장님은 옷집을 하시는 분이고 자 제가 소개를 그다음에 우리 남양유업 이창세 회장님은 다 아시다시피 우유를 하시는 분이고 이성훈 문구점의 사무장님은 망하셨죠. 문구점을 하다 망하신 분입니다. 예, 우리 이거 망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웃으시면 안 돼, 웃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오늘 예, 너무 엄숙했기 때문에 조금 웃어봅니다. 예, 신기철 위원장님 이런 우리 그 청취자들의 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예. 사실 뭐 제가 그날 자리를 주선했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뭐 그 문제가 본질에 비껴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진정성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진태 그 농심 우리 회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공격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 현장을 파악하셔야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음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제 상인들 이렇게 보면 잘 아시죠? 상인들이 가장 보수적인 거. 그런데 왜 상인들이 지금 이 길거리에 나왔겠습니까? 오히려 저희 이제 그 청취자들께서는 국민TV 청취자들께서는 이렇게 거리에 나오는 이 보수적이었던 상인들이 왜 거리에 나가고 또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상인들은 뭐 대부분 한 70% 정도가 뭐 보수적이라고 그러고요. 그 중에 한 30% 정도가 뭐 진보당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이렇게 뭐 이제 지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저희 을 비대위에 계신 분들은 지금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순응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셨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뭐 되는 거지 뭐가 필요하게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이게 뭔가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제서 깨닫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아직까지 인식이 많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뛰쳐나오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을들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상인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라가 조용해야 정치가 조용해야
장사가 잘 된다. 이게 보통 우리 상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었죠. 예. 정치에 대해서 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뭐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신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참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상인들과 우리 청취자들께서 같이 잘 마음을 호흡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중산층의 대부분이 우리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바뀌면, 이분들의 생각이 바뀌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애정 어린 눈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네, 있더라도 그러면 느껴주십시오. 이쯤에서 돌직구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서정 회장님 예전에는 여당을 찍다가 최근에 야당을 찍으셨나요? 그냥 정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취자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고요. 여당 야당이라는 것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그 정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관심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홈플러스 사태 이후에 사실 그 우리 그를 도울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도 그 전에 이제 그 투쟁 시기 선거 저희가 작년에 선거가 2번 있었으니까 선거 때 저희한테 그 네티즌들이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어차피 당신네들 그 당 찍을 거 아니냐. 라고. 새누리당을 말하는 거죠? 그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당, 예. 근데 막상 선거 결과 이 마포 을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대한민국의 을을 살리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난 거로 저도 알고 아마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 단일구로는 최고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책내 의원이 그걸 너무 많이 자랑하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예, 반갑네요. 이 마포울이 좋은 동네군요. 예, 예, 예. 이게 그 마포울이 아마 그 전국의 을을 살리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회장님도 그러니까 회장님이나 어떤 회장님 주변에서 옛날에는 여당을 많이 찍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뭐 특정 정당 거론 안 해도 그러니까 이 투표 성향도 바뀌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각도 그렇죠. 있고. 예. 예. 청취자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희망과 소통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이성웅 국장님은요. 그 네티즌- 예전에 누구 찍었어요? 예, 뭐 저는 뭐 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도 사실 그 네티즌이나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상인들에 대한 특히 정치적 성향 때문에 반감이 있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대선 때. 그래서 제가 그 대선 지지율을 보니까 상인들이 정말 여당의 지지율이 높더라고요. 근데 청취자분들이 저희를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게 여당 지지율이 저희보다 더 높은 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주부.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들. 근데 가정주부나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집에 계신 부인분이나 부모님 연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이 마찬가지 이유로 네티즌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그 어떤 포기하지 말고 저희도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계속 좀 지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90% 냉전 수구 기득권 세력 찍었는데 지금은 70%로 줄어든 거니까 상당한 저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더더욱이나 경제민주화나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반대하고 오히려 재벌 대기업 편만 들어주는 세력이 현 여당 집권 여당이고 그래도 야당들은 풀뿌리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살리기, 을들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면밀히 보니까요. 그 남양옆 이후로 을들이 엄청난 순환이 밝혀졌잖아요. 제일 먼저 달려오는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진보정의당 의원들이었던 거 맞아요. 그랬을 때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배상면주가 대리점 자살 사태도 좀 해결됐고 CU 편의점주 자살 사태도 좀 도움을 받으셨고 다 이렇게 아직 해결 안 된 곳도 있지만 해결된 부분들도 많이 도움을 받으셨거든요. 그건 객관적 팩트로 한번 국민들께 청취자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예 신규철 위원장님. 뭐 70대 30이 아니라 예. 그 전에 그랬었는데 저희가 대형마트 예, 예. 이 문제 이제 독과점 문제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남양유 사태처럼 이런 불공정한 문제 이런 걸 겪으시면서 우리 상인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그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식화되고 있죠. 그럼요. 이게 뭐 사실은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몸땡이를 부딪혀 보니까 맞아요. 막상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누가 나의 친구냐.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거 뭐 우리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야당 지지율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전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야당이 이렇게 그 민생의 현장에 그냥 쇼하듯이 돌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차근해서 하나의 문제라도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그 진심을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준다. 전 거기에 희망이 있다. 그런 어떤 그 민생 정치에 정말 진정성 담은 그런 민생 정치에 어떤 희망이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최소한 5대5는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은. 막상 네. 투표장 가서 얼마 찍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예전에는 빨갱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시민단체들만 보더라도.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빨갱이라는 얘기를 보다는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를 기대해주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언덕.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네, 사실을. 아마 네. 우리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 대거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본인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정치 성향에 대해서도 고백도 하는 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회장님도 한번 어때서 남양옆 대리점 하시는 분들도 네. 예전과 지금 좀 많이 달라지고 계시나요? 뭐 개별적인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없고요. 그렇죠. 저희는 모르죠. 네. 제가 이제 이런 문제에서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요. 뭐랄까 우리 중소상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일반 국민들 그리고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기 포지션을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해요. 뭐 자각이 없다. 그럼 내 포지션이 어디인가? 내 실질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그리고 내 위치에 있는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는 누구인가? 정치라는 기본이 나의 어떤 이익과 아니면 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활동과 아니면 사회 활동과 이 문제를 대변해 주는 자를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싸워주고 같이 연대하는 이런 활동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 그리고 그리고 또 중소상인 분들 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누가 싸워주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자를 어떻게 도와주고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각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그리고 회장님은 이 사태 이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잘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남양유업이 너무나 강한 억압을 주고 저를 힘들게 해서 이래 뭐 그런 우리 남양옆 대리점주 선생님들의 그 우리 회장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그 흔히들 말하는 뭐 저는 이게 부심 뭐 이런 굉장히 이제 하시고 무서운 계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상인들이 한 번도 이런 어떤 문제에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예. 이런 사태들이 막 발생을 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인들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 해가 똑똑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 정치인들이 똑똑한 상인들 앞으로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상인들보다 앞서 있는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앞서 있는 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앞으로 정치인들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한 가지만 좋습니다.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연구점협의 이성훈 국장님입니다. 저도 사실은 선거가 끝나고 좀 충격도 받았었고 이렇게 저희 회원사들 상대로 어떤 후보에게 왜 그런 투표를 하셨는지 여쭤봤는데 실제 어떤 뭐 이번에 당선되신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선친에 대한 향수나 이런 거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왔었습니다. 의외로 답변이 뭐가 많이 나왔냐면 우리를 보호해 주려면 강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여야가 같이 다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선거에서.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저 두 사람 중에 정책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한테 힘이 되는 보호를 해줄 더 센 사람이 누군가를 결정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만큼 야당에서도 좋은 정책도 좋지만 좋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또 상인들도 다음 선거에서는 그렇게 바뀔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요즘의 그런 흐름이다라는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보수적인 후보를 찐 것만 아니다. 그가 더 경제민주화나 민생사회를 잘할 거라고 이런 느낌을 받았던 부분도 있었고 또 야권이 못 믿었던 부분도 있다라는 지적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지금보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우리 민초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보면 뭐 민주당, 예를 들면 민주당이 제대로 못한다라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정말 겸하게 치열하게 뛰어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한편으로는 여권에게 특히 아까 전에 박근혜 대통령 성함을 반근혜 대통령을 쓰신 분이 있는데 정말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를 잘할 것처럼 해서 그 대학가나 시장 앞에 현수막 걸어놓은 거 보면 야당보다 더 화끈하게 걸어놨거든요. 뭐 반값 등록금, 뭐 재벌 대기업 규제. 회장님도 보셨죠? 서정리 회장님도.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 공약을 안 지키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 반마저도 지금 안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더 준엄하게 찍었든 안 찍었든 간에 꾸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깐만요. 또 우리 청취자들께서 많은 의견을 몇 개 소개를 해볼게요. 통진당도 야당님께서 통진당도 야당인데 민주당과 진보진당 이야기 하시나요? 제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이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어저께 진보정이당 무슨 행사라고 했었거든요. 중소상공인 살리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라 그러죠? 어제까지 만났던 분들이어가지고 제 내력이 남았는데 저희는, 현 야권 모두가 민초들 위해서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솔트피터님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국민TV에서 할 수 있어서 국민TV 든든합니다. 유명한 게스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들의 이야기 내 이야기 듣는 더 소중합니다. 모두들 힘내십시오. 예, 저희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이공주님 야당이 쇼하고 돌아다닌다고요? 쇼라도 하니 다행이죠. 뭔가 하고 싶어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쇼만 하고 돌아다니는 야당의 심정이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신규철 비대위원장님이 좀 쇼는 하는 것 같지만 진정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에 대한 이제 답인데, 더 아마 두 분 다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것만큼은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뭐 정도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효성동님. 중소상공인들의 진정성 국민TV 조합원 가입하시면 믿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최소한 저희 5명 중에서 안진걸과 저와 신규철 비대위원장님은 2명은 일단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가입하겠습니다. 예. 저희 진정성 믿어주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바로 이렇게 좀 약간 유쾌하게 이야기했고 우리 청취자들 또 목소리 저희가 아주 진지하게 들었는데 또 이제 어두운 이야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을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잠시 요즘 돌포 일으키고 계시는 조용필 선생님의 꿈이라는 노래를 한번 듣고 이어서 중소상공인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희망님께서 꼭 국민TV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국민TV 팬들이 기본적으로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대한 언론, 좋은 언론이 우리 사회에 너무 없어서 특히 최근에 종편들이 저지르는 그 폐악을 보면 정말 평범한 시민들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민TV 열심히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SIGISAM님께서 팟빵에도 페북처럼 좋아요 버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구수하시네요. 네, 영어로는 허스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쯔쯔쯔쯔님께서 쯔쯔쯔쯔라고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왕싸가지님 오늘 나오신 분들 돌아가시면 시장 문구점 대리점 분들 국민TV 가입 좀 시켜주세요. 차에서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의리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국민TV니까 진짜 대다수 국민에 의해서 아차차라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주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리 회장님 뭐 낙곰수 원래 옛날부터 팬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여든 야든님 여야를 떠나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요? 너무 정치적에서 말씀 좀 거북스럽네요. 예. 저희가 어쨌든 여전히 총선 대선의 그 멘붕의 아우라가 남아있고 또 현재 국회에서 이제 입법 논의가 치열한데 사실 새누리당이 너무 안 도와주다 보니까 좀 필요 이상으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석하신 것 같은데 저희 맞습니다. 저희도 이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사회 구조가 굴러가고 나머지 대다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사실 국민의 99%가 거의 고용돼 있는데 다 죽어가는 이 사회 경제 구조가 저희도 본질적 문제라고 하고 다만 그 구조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든 고쳐보려 하는데 여당은 그건 온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다 보니까 여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 경제 구조 문제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평론은 하러 온 건 아니니까요. 자연스럽게 여든 야든의 문제의식에 이어받아가지고 다시
뭐 특정 정당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을들은 6월 임시국회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큰 거로 알고 뭐 보니까 여당은 아직 못 봤는데 야당들은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을 발표를 한 거로 봤고 경제민주화 국민본부 전국을 비대에도 보니까 20개 법안, 8개 법안을 발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철 위원장님이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이번 6월 29일 꼭 통과해야 될 법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우리 황우여 당대표랑 전병 원내대표랑 만나서 6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서로 공감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뭐 기대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가 뭐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에 반대한다. 뭐 신용만 경제민주화에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뭐 1대 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뭐 당대표 원내대표 그 연설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6월 임시국회 때 정말 민생국회 될지 저희 기대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희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날 저희가 여의도에 모여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살리기 8대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제도 정당에게 요구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일명 이제 남양 유혹 방지법이라고 얘기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좀 제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명 CU 방지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고유 업종 제도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됐는데 이걸 다시 좀 부활을 좀 시켜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좀 제정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가에서 보통 이제 5년을 임대 기간을 보장받는데 대체로 여기에 적용되는 그 액수가 있어요. 보증금하고 월세를 환산해 가지고 이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에는 아주 영세한 한 20, 30%밖에 되지 않아요. 대다수 한 70% 이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꼴이 됐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도 좀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대형마트, SSM 등 유통 재벌의 이제 독점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는 이제 대형마트, SSM이 포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 공급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매 쪽으로 가고 있고요. 상품 공급점은 유통법하고 상생법에 전혀 그 조촉이 되지 않는다고 좀 도망가는 편법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을 개정을 통해서 이런 편법 SSN 상품 공급점을 막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운의 지금 법률이 권고입니다. 권고. 맨 처음에는 이제 체면 때문에 지켰는데 지금은 지키지 않습니다. 권고니까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상생법을 권고가 아니라 이행 명령으로 좀 강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중요한 법률들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편의점주들이 4분이나 자살했기 때문에 그 가맹사업자들 한 30만 명 되거든요.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법 개정안. 그다음에 우리 이창섭 회장님이 있는 남양유업 대리점 형태로 일하시는 분 한 7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점 거래에 공정화하는 법률 제정안 이런 법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우리 신규철 의원님 빠뜨렸는데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원래 하던 일들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편의점들도 심지어 그 예를 들면 자기계열사나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세운 회사에 일감 몰아줘가지고 자연스럽게 편법 상속도 하고 탈세도 하고 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이런 법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6월 9일 여의도 공원에서도 전국 을들의 만민공동회가 열린다. 오후 1시부터 우리 국민들께 시간 되시면 함께해 주시고요. 서정래 회장님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면. 예. 사실 그 상생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그 대형마트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실 굉장히 불안했던 것이 이 공고에 대한 것이 일단 수용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상생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뭐 이행 명령 쪽으로 바꿔지기만 해도 굉장히 그 아마 그 앞으로 이제 그 대형마트와의 어떤 협상에서 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둘째, 넷째 주 전통시장 가는 날 이런 것이 대형마트와 SSMJ 의무 휴무제 이것이 그 뭐 대형마트 쪽에서는 뭐 전통시장에 별 그 효과가 없다라고 계속 이제 그 언론에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지금 느끼는 바에 의하면 지금 한 50% 이상 그 전통시장 가는 날 둘째, 넷째 주에 그 입점 객수도 늘고 있고 매출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대형마트에서 얘기했던 의무 휴무제를 해도 별 골목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 그 입법 작년에 유통법이 바뀔 때 월 3회 휴무 하기로 했던 것들이 앞으로 뭐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됐긴 했지만 차후에 뭐 이게 이런 그 대책위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입법할 수 있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정경련이랑. 의무유업해도 별 효과가 없다면서 왜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저도 동네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둘째, 넷째 주 의무유업할 때 어떠시냐고 그러면 정말 체감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 굉장히 그 우리 그 시민 참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의무유업 제도는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만 도입된 게 아니라 지금 뭐 전력 대란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사실 대규모 유통매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은 창문도 없고 어마어마한 전력을 낭비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저희 원래 제안은 한 달에 4번 심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대규모 전력 낭비도 예방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일은 좀 쉬는 그런 3가지 4가지의 다목적이 있어서 이 법안은 그러니까 대형 유통매장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유통매장들이 일요일 날 쉬게 하는 법은 환경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뭐 시민단체, 지역단체, 뭐 중소상인 모두가 지지했던 법입니다. 근데 다만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한 달에 3-4번으로 법이 통과될 뻔 하다가 2번으로만 통과돼서 지금 둘째, 넷째 일요일 날 쉬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데가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효과가 있고 더 확대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창섭 회장님은 대리점 거래 공정하는 법률 제정이 꼭 돼야 된다고 응원하고 생각하고 계시죠? 네. 말씀 잠깐 해보시죠. 저희 대리점이 전국에 약 70만 개고요. 그게 관련된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지인들을 다 따지자면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 저희와 같은 대리점을 하고 있는 주변에 없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 전 국민의 일이지 않나. 그리고 그게 관련돼서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에 최소한의 어떤 방어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어책이 결국엔 법이니까 이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그리고 대리점 거래에 공정한 관한 법률 개정 이게 꼭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그마한 울타리를 만드는 시작이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대리점 거래 공정한 법률. 70만 명의 대리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흔히 맨날 보는 대리점 분들이 본사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도 이제 이렇게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왜냐하면 대리점 협의회를 결성하고 교섭할 수 있는 게 지금 법으로 보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협의회 만드는 것 자체를 예전에 이제 청취자들도 아시다시피 노조 만들 때 막 테러하고 심지어 납치하고 그랬던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비슷하게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그 신기철 회장님. 편의점 가맹점법은 지금 상임위는 통과돼서 법사위에만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통과될 거라고 얘기들 전망하고 있는데 대리점법은 지금 뭐 대기업에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어서 새누리당에서는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지금 이러고 있어서 지금 남양유업에서 지금 협상하고 계신데 이 협상의 결과 어떻게 될지 참 그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CU하고 그다음에 남양유업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질적인 밀어내기 문제가 더욱더 국민 여론이 그 분노가 있다면 전 이 대리점법도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문광님께서도 지금 우리 청취자 문광님께서도 을 문제가 자영업자 문제뿐만 아니라 버스 노동자도 대표적인 을인데 심지어 선거날 투표도 못하러 가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제 당번이 걸리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운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생활 속 을들의 문제를 제보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전국 을 비대위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슈 중심으로 모인 건 맞지만 사실은 모든 을들, 뭐 비정규직도 대표적인 을들이잖아요. 경제민주국민본부하고 또 민주노총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 청취자님께서 계속 좋은 의견 많이 주셔가지고요. 솔트피터님, 전 인천 연수구 옥년동 사는데요. 옥년 재래시장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수년 전부터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해왔고 주변에 동춘동과 연수동은 대형마트가 갑이 되어서 비싸게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 안 가고 동네 시장 가는데 아내랑 데이트도 하고 매우 기분이 좋답니다. 싸게서 그 옥년동 투쟁 그 신기철 직접 하셨잖아요. 네, 거기가 전국에서 처음 싸움했던 그렇죠. 데입니다. 예, 대형마트 저지 투쟁을 처음으로 네. 해서 그게 한 5, 6년 전이야. 이게 전국화된 거거든요. 야, 이걸 기억하시는 네, 분이 아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의리다부님께서도 아주 좋은 제안 주셨는데 재래시장 점포에 컴퓨터 있는 점포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 보고 많이 됐으니 팟빵 깔아드리시고 홍보 많이 해서 지금 이 팟빵이 이제 우리 국민 TV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스마트폰에 팟빵이라는 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들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요. 왕싸가지님께서는 악마의 유혹 너무 좋아해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남양유업 제품 말하는 거죠. 프렌치 카페나 뭐 이런 거 왕마의 유혹. 일단 남양 불매운동 더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직 회사 측에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관변 대리점 협의회 내세우고 그다음에 검찰 조사에서는 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회장은 아직까지도 공식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섭도 이제 오차게서 금요일이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셔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빨리 법도 좋은 방향으로 고쳐지고 제도도 개선되고 또 관행도 근절되고 나쁜 관행도 우리 선생님들 대리점협의회 그 수백여 수천여 많게는 1,500개 대리점인데 남양유업만 그분들의 삶이 보통의 이런 안정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시가 건강해. 갑이 아닌 세상, 모두가 어린 세상입니다. 뭐 되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쯔쯔쯔님을 오해했는데요. 내일이라는 아이디로 쯔쯔쯔쯔는 힘내시라는 박수소리였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인터넷 세계에 굉장히 미숙합니다. 어쩐지 오늘 제가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쯔쯔쯔쯔 들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짝짝짝짝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예. 응원님께서 을들의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 을이 너무 뜨거워서 혹시 또 다른 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비슷한 처지의 을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하위 영업사원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 대리점이나 가맹점에 막 나쁜 짓을 좀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됐긴 했지만 그분들도 의리고 그다음에 대리점을 편의점에서 일하는 오늘 청취자들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서 일하는 알바생이나 또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최저임금 문제나 이런 건 최선을 다했냐 이런 또 성찰적 질문 같은 거 그분들에도 우리가 신규 네. 그래서 저희가 6월 9일 날 청년 유니온하고 우리 전국 편의점 단체 협의하고 최저임금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그런 그 협약이라는 약속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인들도 아무튼 최대한 그 최저임금법이 현실화돼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해 나갈 테니까요. 저희 상인단체 입장에서 같은 상인들끼리 서로 그런 것을 계도하고 안내하고 저희도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부 관변형 상인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 호소가 있을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곤 했는데 전국 을비디에 모여 계신 50여 상인단체들은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된다는 입장. 다만 너무 힘들어갖고 못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빨리 구조가 개선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같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나가는 굉장히 좋은 징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은유님께서
통합진보당 게시판에 올라도 빼시네 사회자께서 정책 후보로 때문에 언급도 안 하시는 듯 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통합진보당도 예 맞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제가 해명드린 것처럼 제가 어저께 진보정의당하고 무슨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중소상공이 그것 때문에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모든 야당으로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민주당과 진보정당으로 이렇게 부르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통합진보당도 중소상공인위원회가 있어서 오병윤 의원이 위원장이고 저희 합정논 플러스 저지투쟁 때도 몇 번 와주셨고 저희가 행사도 같이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야당이 어느 야당마다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최소한 을들을 위한 방송에서만큼은 모든 야당이 저희들을 더 많이 도와주시라는 호소와 촉구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만 더 해볼까요? 하얀 파파님. 힘내세요. 저도 자영 5년 빚만 지고 지금은 화물 운전하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 잘못인 줄 알았지만 이제야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고 있네요. 아참 오늘 저녁엔 참여연대 후원 가입도 하려고요.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사정이 나아지시면 그때 하시면 되고요. 동네 상권 이용하기 님도 너무 좋네요. 저희도 조그만 자영업자인데 대형마트 못 갑니다. 우리 신랑이 못 가게 해서 오전에 시장 살리자고 애치던 분들 저녁에 보면 대형마트에서 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막 시장 살려다가 저녁에 대형마트 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재래시장 하는 분들도 저녁에 거기 가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러지 말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아유 저도 가끔 갔었는데 반성이 되네요. 안 가야겠습니다. 대형마트 안 가기 시민의 모임도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막 끝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문구점 관련해서도 그 새누리당에서 학교 인근의 200m 내에는 문구점, 뭐 식당, 편의점, 뭐 또 슈퍼마켓 모두가 아예 음식을 못 팔 수도 있게 하는 법을 내놨다고 들었는데 그 법 통과되면 동네 상권들은 어마어마한 타격이 입을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또 대형마트나 이 대기업 그 유통재벌들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문구점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더니 학교 인근 200m 내에 편의점, 분식점, 그러니까 모든 식당, 슈퍼마켓, 문구점, 재래시장까지 200m 내에 있으면 그 반드시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식품들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허가제가 된 거나 다름없죠. 이걸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게 이제는 학교 인근 200m면 사실 골목 상권이죠. 여기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판매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더 웃긴 건 며칠 전에 부산시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 인근에서 먹는 비율 6% 나왔습니다. 94%는 학원 근처, 집 근처에서 자기들 먹는 식품들, 프랜차이즈 용품, 프랜차이즈 식품, 햄버거, 피자 제일 많이 먹는 걸로 결론 나왔고요. 하지만 이쪽 절대 규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인근만 아이들 건강을 생각한다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법안 통과되면 200m 안에 있는 상권들 200m 밖으로 나가겠죠.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나마 경쟁력 있는 데들 또 편의점 해야겠죠. 근데 편의점 지금 다들 지금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기 200m 안에 있는 상권들도 다 밀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200m 안에서 먹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결국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하는 햄버거 피자 먹고 대형마트 가서 SSM 가서 먹거리 사라는 얘기죠. 실효성 없는 정책 절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목상권 다 죽이는 법안입니다. 네, 아유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SSM에서 파는 건 냅두고 학교 부근은 못 팔게 한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건강에 안 좋다는 패스트푸드를 규제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건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나 재벌 대기업들이 하니까 뭐 다 재벌 대기업이 하잖아요. 대부분 오히려 동네 상권만 죽이려고 한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학교 부근에서 음식을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의 일부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은 우리 문구점협의회에서 더 노력한다고 하니까요. 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야옹호랑이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회가 아닌 모두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트피터님 아까 전에 그러신가요? 우리 옥년동의 재래시장을 지켜서 우리 주민을 행복하게 해주신 님 성함을 알려주세요. 신규철 전국을 비대 운영위원장이고요. 이분 인천 사회 보건복지연대라는 인천 쪽에 또 그런 좋은 일을 하는 NGO의 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예, 많이 이렇게 동네에서도 서로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제가 6월 9일 큰 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여러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재래시장의 상황, 대리점의 상황, 문구점의 상황, 또 뭐 유통상인들 상황 일일이 아주 자세히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을들의 목소리에서 아주 자세히 그런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고 또 다른 을들의 목소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TV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뭐 제가 일하는 참여연대나 경제민주화 국민문화 전국 을 비대로 연락 주시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직접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떨렸고 조금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무슨 라면 진물 파동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나중에 을들의 목소리를 정말 제대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민TV 조합원 열심히 가입하고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주신 시민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 드렁큰 타이거의 죽기 전에 죽지 않아라는 노래 듣고 오늘 저희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